안녕하세요. 수익남입니다. 자, 이번 주 시장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시장 매우 중요할 것 같고, 어, 저번 주, 그리고 저저번 주, 2주 연속 하락 구간이 좀 깊게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 주 반등 구간이 나오느냐, 아니면은 그동안 하락했었던 그런 하락률을 또 비슷하게 이어받아서 이번 주도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는지가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날 마감된 거를 보면 일단 상승 마감하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시초가는 좀 높게 형성이 되었죠.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, 특히 이제 기관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는 상승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. 이제 기술적 차트 흐름만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다음 주 초반,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날, 수요일 날, 목요일 날 좀 하락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오히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차트 흐름입니다. 이게 만약에 목요일 날 반등은 크게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려고 한다면 금요일 날도 좀 강한 흐름이 나와 주었어야 되는데, 금요일 날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나오면서 좀 하락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. 이번 주는 2900선이 좀 지키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, 이번 한 주 이후에 그 다음 주도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,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은 다음 주에 좀 더 조정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보수적 관점 유지하도록 하고요. 음,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설명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AT라는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은 뭐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이고요. 어, 원희룡 관련 종목이에요. 원희룡 관련 종목인데, 뭐 지지율도 안 나오는 후보 종목을 봐서 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그와는 반대로 주식은 항상 좀 신선한 부분이 중요하죠. 항상 시장에서 지금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2,400원, 2,700원 부분이지만 조금만 뉴스가 좀 받쳐준다면 이런 종목들은 바로 3,000원 중반대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죠. 왜냐면 이슈 자체가 좋기 때문에.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아직까지 이제 최종 후보로 될지는 사실 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에서는 지금 뭐 바닥권 지지율이 조금 꿈틀거릴 가능성이 오히려 있겠죠. 바닥권인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뭐 남겨질 수도 있지만, 그래도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후보한테는 오히려 좀 상승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호재로 굉장히 좀 반응이 돼가지고 주가 상승률이 좀 크게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, 애니능률이나 덕성 이것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. 금요일날 상승이 좀 크게 나왔는데, 홍준표 후보가 1차 컷오프 때는 뭐 이겼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, 물론 이제 수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1차 컷오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는데 2차 컷오프 때는 이 당원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당원 지지세가 강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 있죠. 근데 이제 최종 컷오프 때는 당원 그 반영되는 그 수치가 좀 더 올라가거든요. 50대 5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지명될 확률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? 3만 원까지 찍었었던 주가가 12,000원까지 조정을 받았고요.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,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 지난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을 찍었거든요. 그래서 거의 이제 저점 찍은 것 같고,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큰 시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기점이 좀 중요한 기점이 된 것 같아요.
그래서 15,000원입니다만 충분히 뭐 그 전고점이었던 3만원까지도 뭐 후보가 된다면 갈 수도 있겠죠. 지지율도 높게 봐줘준다면. 그래서 이 종목 보고 있고, 또 이와 같이 덕성 같은 종목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관련주거든요. 그래서 이 두 종목 현재 보고 있습니다.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고요. 한농화성인데, 자, 한농화성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매물대를 지금 오늘 이제 윗꼬리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좀 돌파처럼 나왔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,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찍고 결국 계속 내려갔었거든요.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종목 특성 같은 것도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윗꼬리가 자주 생겼을 때 고점 신호가 나왔었던 종목이다.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 윗꼬리가 과연 고점 신호일까 아닐까를 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고점 신호를 보인 종목이 지금에 와서 고점 신호를 이렇게 윗꼬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어요. 항상 주식은 정답이 없죠. 정해진 법칙이 없고 정해진 룰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예측 불허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.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며칠 기다려보고 좀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고 보여지고, 제가 최초로 얘기했었을 때보다 그래도 좀 수익률이 나온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장이 좀 받쳐주지 못했던 상황들을 감안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대유 에이텍인데요. 뭐 차트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딱 보이는 부분이 있죠. 이제 정배열이라는 부분이죠. 바로 1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보였었던 종목이고, 계단식 상승을 계속 이뤄왔었던 종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두 번의 쌍바닥 지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. 참 웃긴 게 여기서 이렇게 계속 계단식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두 번을 뺐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뭔가 또 이 차트를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,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만약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기 쉽지 않거든요. 거의 이제 절벽 끝에 매달았다가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상승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, 물론 이제 여기서 상승률이 꽤 있긴 하지만 그 이 상승률을 바라보고 이 종목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을 거다,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들로 좀 말씀드려 보고요. 제가 지금 요 말씀드렸던 종목 앞으로도 흐름 관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, 중간중간에 좀 또 좋은 종목 나오면 그때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요일날 시장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